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월세 지원받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500명을 향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500명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뭔지부터 보면요. 기초수급급여 중 하나입니다. 하나고 임차가구,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가가구, 자기 집을 소유했는데 집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월세 임대료나 아니면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소득 인정액이 가구원별로 요 아래 금액의 이하인 경우에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다 반영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고요. 1인 가구일 때는 79만 737원이 되고 2인 가구는 134만 6391원, 3인 가구일 때는 174만 1760원, 4인 가구일 때는 213만 7128원, 5인 가구일 때는 253만 2497원,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에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45%는 올해 퍼센트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45%요 금액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할 때 부양 의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유무를 봅니다. 자녀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수급급여 중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위소득의 45% 이하고 일정 재산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거급여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아니면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그 대신 필요하고요.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수급권자 등이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장소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신규일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주민센터 가셔서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꼭 본인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친족이나 기타 관계자나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장소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고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를 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가 있어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득 및 재산신고서도 동주민센터에 가면 있고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주민센터에 가면 이제 비치되어 있거든요. 요 외에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이런 걸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대리인이 만약 신청하러 오시게 되면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랑 그 다음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다 동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가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임대로 돼 있거나 전대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거기 관련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리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가실 때는 위임장, 그리고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다음 본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개인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거급여 지원 내용을 보면 임차가구, 그러니까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실제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고 자가가구는 수선 비용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이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수선비용을 상한액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실제 임차료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가가구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주택 노후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19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죠. 이게 이제 보면은 자가가구 같은 경우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3년이고 중보수는 5년이고 대보수는 7년이거든요. 그리고 수선 비용의 최대치가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선 예시를 보면은 도배장판, 5급수, 지붕, 기둥 이렇게 쭉 있는데 지붕과 기둥을 고칠 정도면 대보수가 되겠죠. 그리고 난방을 고친다거나 5급수를 고친다거나 이러면 중보수 정도가 될 거고, 도배나 장판 정도로 갈아주면 경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순서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부터 합니다. 그러면 만약 동일하다 하면 가구원수나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가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19개 항목을 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제 경보수로 할 건지 중보수로 할 건지 대보수로 할 건지 정해서 주기별로 이렇게 3년, 5년, 7년으로 나눠서 요 수선비용 최대액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는 서울은 1인 가구가 요렇고요. 경기 인천은 요렇고 강릉시는 이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임차료를 30만원을 내요. 그러면 26만 6천원을 지급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셔야 돼요. 내가 부산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1인 가구인데 17만 9천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20만원이면 나머지 17만 9천원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 지원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주거급여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구수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임차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본다고 했잖아요. 소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산은 대도시 서울 강릉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 시나 제주도는 3,400만원, 농어촌 구는 2,9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서 소득 인증액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급일은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게 되면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가구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수급권자의 계좌가 아니라 LH에 임대료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이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시고 이제 사시면 되는 거죠. 자가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선 주기 내 우선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수선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에 따라서 3년, 5년, 7년에 따라서 이제 수선을 하죠. 그러니까 주택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개 항목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아마 월세 사시거나 집이 노후화되어서 내가 뭔가 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거급여를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셔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할 주민센터여야 됩니다. 거기서 알아보시고 된다면 혜택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500명을 향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